오늘 짱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변동 있는 키워드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 오후에 중심을 잡고 전략을 꾸려가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논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이재규 SK증권 PB차장 나와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말 그대로 파죽지세 4,600선 돌파 그리고의 안정적인 이야기를 하는가 싶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4,500선까지 이탈하면서 변동성의 한시 구간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자, 강했던 종목의 키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 부분부터 조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현대차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까지 좀 이어가 볼 겁니다. 일단 약간은 상승폭이 반납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눈에 띄는 대형주의 두 자릿대 강세는 오늘 현대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의 행보, 엔비디아와의 만남, 그러면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키워갈 수 있는 걸까요? 현대차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중심으로 일단 첫 번째 질문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차장님 궁금합니다. 말 그대로 쾌속 질주라고 그래도 여전히 할 수 있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이렇게나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뜹니다. 고점에 대한 돌파가 이미 나왔는데 이 협력 기대감과 함께 체질 개선 본격화라는 맥락으로 여전히 봐도 될지 점검 부탁드려볼게요. 네, 저는 현대차에 대해서는 항상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추세적으로는 추가적인 우상향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져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체질 개선에 대한 모멘텀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겠죠. 우리가 완성차 업체로서 현대차를 봤을 때 줄 수 있었던 그 밸류에이션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 부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제 이제 아틀라스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로봇 쪽에 대해서 공개가 되면서 관련해서 이제 관심도가 좀 높아졌는데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도 2025년도 그러니까 작년 말에 생산을 많이 하겠다라고 이제 포부를 이런 청사진을 내놨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연기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틀라스를 좀 더 빠르게 공장에 투입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 자체가 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어쨌든 자동차 업종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 중에서는 소프트웨어 쪽과 로봇 쪽을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테슬라와 현대차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고 좀 수급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갔죠.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걸 놓쳐서 좀 속상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라는 기업이 그래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기업 중에서 또 이제 변동성을 상방으로 키우다 보니까 내가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좀 놓쳤지만 현대차는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공격적으로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 구간은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추세적인 우상향이라든지 밸류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점수를 여전히 유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장님, 어제도 CES발 모멘텀 로봇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초반에는 7%까지 올랐다가 조금 아쉽게 오후에는 이 상승폭을 다 반납하면서 1% 정도의 오름세로 거래를 마친 현대차였잖아요. 자, 오늘도 장중에는 17%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11% 윗꼬리가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에 이렇게 탄력이 약화되는 과정, 현대차 같은 경우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오늘 오후에 조정의 폭, 약간의 상승폭 반납이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을까요? 네, 저는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장중은 아니고 종가 기준으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장중 고점에 대비해서는 좀 밀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아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갈 때 반도체 소부장이 빠졌거든요. 이건 반도체 소부장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아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해야겠다라고 넘어간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수급적인 변화가 굉장히 빠른 상황이고 그렇게 이제 투심에 따라서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윗꼬리가 조금 더 달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장 초반에 비해서 장 초반 같은 경우는 환율도 좀 올라와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 뭐 환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시장이 어쨌든 변동성을 많이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모멘텀들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여지죠.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라든지 뭐 추가적으로 SK하이닉스 ADR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현대차도 뭐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왔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수하지 못한 분들이 투기적으로 좀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변동성은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좀 더 윗꼬리가 달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추세적으로 오늘 신고가가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부터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상승 모멘텀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전략까지 좀 질문을 가봤습니다. 현대차에서 현대차 그룹으로 조금 더 넓혀서 이야기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재현 대표님, 현대차도 강한데 현대 오토에버 역시 현재 강합니다. 23%대 랠리가 펼쳐지면서 여기도 오늘 고점 경신한 종목이거든요. 현대차뿐이 아니라 현대차 그룹으로 좀 넓혀보면 어떻습니까? 엔비디아발 모멘텀을 받으면서 가장 수혜 영역에 있는 게 현대 오토에버라고 봐도 무관할까요? 네, 아무래도 엔비디아와 함께 자율주행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SDV 쪽으로의 현대차에서 원래 소프트웨어 쪽 담당이었기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또 로봇에 대한 모멘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서 가장 좀 크게 부각도가 높아지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CES에서 오히려 직접적인 현대모비스에서는 휴머노이드용 액추에이터 공급 총괄 그리고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물류 그리고 공급망 최적화된 기업이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뭐 기대를 했던 HL 만도라든지 현대 오토에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없었다라는 게 시장에선 좀 아쉬웠다라는 평가가 어저께는 있었는데 오늘은 엔비디아와 함께 자율주행에 대한 협력 이야기라던가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놀란 게 현대차 같은 경우에 어저께 윗꼬리가 달면서 쭉 밀렸다가 단 하루 만에 회복력이 굉장히 더 크게 나왔다라는 건 그만큼 시장에서 지금 현대차의 기조 자체를 자율주행과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쪽으로 굉장히 집중해서 2026년도에는 자동차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쪽으로의 굉장히 좀 중요한 집중도를 높이는 한 해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점이 현대 오토에버의 주가를 좀 끌어올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화면에 나오기도 했지만 엔비디아 자율주행차 풀 영상이 공개가 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수혜 영역의 국내 상장 종목들도 있나요? 오늘 오후 들어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좀 사이즈가 작은 쪽도 움직이긴 해서 이쪽에서 전략을 꾸리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대표님 하실까요? 일단 엔비디아 관련돼서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돼서 좀 예전에 이력이 있는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에서의 좀 이야기들이 나오는 스토리들이 있기는 한데 저는 관련돼서는 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예전에 그런 이슈들을 통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 안에서의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뭐 센서 카메라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세를 돌아가면서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좀 더 확정된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더 가시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네. 추격 매수보다는 뭐 눌림시라든지 이럴 때 오히려 한번 관심을 두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로봇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지금 결국에는 밸류체인으로 뭐 테슬라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엔비디아 향이라든지 이런 밸류체인 쪽으로 진입하는 거를 굉장히 기대를 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아직 가시화된 부분보다는 기대감적으로 움직인 것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대감의 영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로봇 한 번 더 짚고 가보도록 하죠. 이재규 차장님은 로봇 쪽은 어떠세요? 최근에 CES발 모멘텀으로 연말에 많이 올랐다가 변동성이 커졌고 어느 정도 잠잠한 구간도 거쳤잖아요. 오후에 다시 한번 올인 PTS 중심으로는 시세가 좀 나기도 했는데 이 흐름들을 보면 로봇도 아직 끝이 아니다. 오히려 자율주행에 새롭게 고개를 드는 쪽보다는 연속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로봇주들도 굉장히 많죠. 맞아요. 이제 저도 모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던데,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CES라는 모멘텀을 앞두고서 올라왔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차익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어쨌든 반도체가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몰려가는 자금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도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로봇주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 정도 수준의 폭발적인 상승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테마 자체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여지진 않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면서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지만 전략적으로 언제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타이밍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조언도 함께 나온 겁니다. 현대차가 아마 중심이 된 오늘이었다 보니까 여기서 시간 좀 많이 써봤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의 변화 이쪽 좀 보실까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장 초반만 하더라도 조금 더 기대감의 영역에서 움직였습니다. 마이크론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락 전환하면서 14만 원 선 밑에서 현재 움직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지은 대표님. 정말 저희가 헤드라인에 받았던 이 실적 발표에 대한 경계감이기 때문에 1시 이후의 변동성이 가속화된 걸까요? 워낙 지수 영향력이 큰 종목에 흔들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물음표입니다. 해결해 주실까요? 네, 뭐 아무래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시장은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 수급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근데 항상 실적 발표를 앞두고는 특히 주가가 이렇게 굉장히 단기적으로 상승했을 때는 실적 발표 전에는 차익 실현 물량들이 항상 나왔던 게 통계적으로 이루어졌던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비슷한 양상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 시장에서는 지금 과연 얼마 나올까, 이익이 뭐 20조 이상 나올까, 뭐 22조 나올까, 막 이런 쪽으로 굉장히 지금 집중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일부는 좀 매도를 해서 수익을 한번 챙기자라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매수를 기다리시는 분들, 실적 뚜껑 열리고 나서 매수를 하자, 그러니까 받쳐주는 매수세도 오늘은 생각보다는 좀 약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실적을 앞둔 그런 기대감 반, 그리고 뭐 우려라고 하기에는 보다는 지금까지 데이터상으로 항상 실적 발표 전후로는 뭐 세론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회피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 저는 뭐 보유하신 분들은 딱히 비중을 줄이시거나 크게 대응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어제 1차적으로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실적 발표 이후에 저는 2차 매수 기회가 또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크게 뭐 우려를 하시는 느낌보다는 그냥 수급이 어떻게 될지, 외국인들이 장 막판까지 어떤 포지션 취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냥 지켜보시는 하루가 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얼마 정도 챙기는가 보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지된다면 괜찮다라고 대표님은 보시는 걸까요? 저는 아무래도 대형주 중심의 시세가 나왔을 때 시장 우리나라 지금 3천에서 4천까지 오거나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수급적인 변화에서 사실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외국인의 수급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장 막판까지 어느 쪽으로 향해 있는지를 좀 중점을 둬서 수급적인 요인에서는 체크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20조 이상을 시장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경계감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면 조정 시에 눌림이 있을 때 이게 기회인지 중심으로 이야기 좀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재규 차장님, 대형주도 약간은 조정이 있을 때 기회인지,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기판도 랠리를 보이다가 연이어서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눌린 구간에 매수하는 것이 상반기를 넓게 봤을 때는 조금 더 유효한 전략이 될까요? 특히 기판주의 하락폭이 연이어서 나타나고 있어서 조금 더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간단히 코멘트 드리자면 지금 작년 12월 달에 예상했었던 두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보다 지금 상향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치를 반영한다면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조정을 받게 된다면 그 조정을 견딜 수 있기 위해서는 매수 단가가 좀 저렴하신 분들이 좀 더 나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야 좀 더 보유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는 좀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반도체가 아예 없는데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돼서 매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3개월, 예를 들어가지고 1년 후에는 더 올라와 있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1주, 2주 정도만 기간을 잡고서 말씀드려보자면 전 조금은 그래도 보수적으로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판 쪽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심택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낙폭이 굉장히 크고 추가적으로 어제까지만 해도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었던 소부장 같은 경우도 낙폭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는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매수하려고 매도를 좀 한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또 대장주들, 큰 형님들이 좀 밀리다 보니까 또 같이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약한데 전 주가가 최근에 신고가가 나온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라든지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눌림이 나왔을 때는 저는 매수의 기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대장주들 같은 경우는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소부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더 속도감 있게 추가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PCB 같은 경우는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빠르게. 그렇기 때문에 조정폭이 좀 더 나오는 것이다. 수익이 난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챙기고 싶을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부장 쪽은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라는 조언도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오늘 장에서 테마성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걸지 희귀금속, 희토류 쪽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 유니온 머티리얼이 상한가 진입한 상황인데요. 이지은 대표님, 일본과 중국 냉각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자원 무기화 카드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산화에 대한 종목들은 거의 다 지금 상승폭이 반납된 상황이고 매수 열기가 남아있는 쪽은 희토류 이쪽이거든요. 그래도 보면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 팁도 있을까요? 저는 그냥 테마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대장주로 움직인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페라이트 관련돼서 이제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생산하기 때문에 희토류 대체제로 사용이 많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에너지 밀도에 대한 문제라던가 그리고 수익성적인 문제로 봤을 때 만약에 대체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마진과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과연 실적으로 얼마나 연결이 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토류 대비해서 이 페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밀도나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채택에 대한 부분들도 좀 아쉬울 수 있고 또 이 영역 자체도 워낙 중국 쪽에서의 점유율이 더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정말 수혜를 받고 실적이 굉장히 좀 레벨업이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어려운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테마성. 오늘 시장이 아까 지수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지만 오늘 하락 종목 수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었고 시장이 좋다라고 말하기엔 좀 아쉬웠어요. 그러다 보니 테마주들이 굉장히 좀 기승을 부리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렇게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는데 좀 일조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가 상승이 불가능하다라는 느낌보다는 갑자기 어느 순간 훅 빠질 수도 있다. 변동성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를 했을 때는 그때그때 단기적으로 수급을 활용한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유의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테마뿐만이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는 대형주의 변동성도 상당하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반도체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AI 조금 더 넓게 본다면 네이버, 카카오의 하락세도 왜 이런 거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짧게나마 체크 받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재규 차장님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어제는 네이버 중심으로 많이 강했다가 오늘은 4% 그리고 카카오는 더 크게 흔들림이 현재 구간 나오면서 7.2% 후퇴 구간입니다. 왜 이렇게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하락폭이 오후로 갈수록 더 커지는 걸까요? 특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가 아직은 AI 쪽에 대한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관심보다 좀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밀리고 있지만 지금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 같은 경우도 그동안 AI의 대표 주자라고 했었던 엔비디아가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좋은 시장이지 AI 쪽이 좋은 시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주가가 좀 밀릴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도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수익성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가 특히 카카오
카카오 같은 경우는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지만 전 여기서는 오히려 분할 매수의 기회가 저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전 오히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할 때 많이 밀린 기업들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게 반도체죠. 반도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섹터임에는 맞고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모든 시장을 통틀어서도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데 추가적으로 전 세계 글로벌 탑3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기업 중에서 1, 2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이 몰려 들어오는 것도 맞고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다가 비중을 전부 다 넣었을 때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반등이 나왔고요.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보시면 현대차도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동안 많이 못 올라왔었던 쪽 같은 경우도 포트 비중을 조금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전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도 오늘 많이 밀려 내려오고 있지만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신다면 뭐 다음 주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반기를 본다라면 전 충분히 지금은 매력적인 가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수 연동 대형주 가운데 가격 메리트 이 포인트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제도 강했고요. 그리고 오전 중까지 강했던 섹터입니다. 지금은 여기도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습니다. 마스카에 대한 모멘텀이 본격화될까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하루 전에는 LNG선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거든요. 계속 가져가도 될까? 여전히 고점 대비로는 후퇴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 구간이 여기도 메리트가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은 대표님, 사실 연속적으로 조선 대형주가 움직여서 실적 시즌 앞두고 있으니까 본격화되나? 그리고 논높이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시장이니까 이 부분 기대를 했는데요. 현대중공업도 그렇고요. 많이 후퇴했습니다. 조금 전에 미국 MRO 추가 수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모멘텀이 강화될 만도 한데 반영이 전혀 되질 않고 있습니다. 이 변화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오늘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탄력적이진 못하다라는 점. 그래서 또 현대차 쪽으로의 매기가 많이 쏠렸잖아요. 현대차 그룹주 쪽으로의 매기가 쏠렸고 또 반도체 투톱 쪽으로 아무래도 좀 관심도가 여전히 높다 보니까 조선주들도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탄력이 나왔다가 계속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속적으로 힘을 받아가지는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종목들이 이제 대형주 중심의 종목군들은 추세 자체를 조용히 좀 돌리고 있는 모습들은 3거래일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방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무게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결국에는 예전만큼의 퍼포먼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적 시즌이 도래를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주가를 좀 끌어올려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중국 시장이 더 점유율이 큰 거는 사실이지만 전년 기준으로 해서 발주량을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발주량이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LNG 운반선에 대한 확대 기대감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고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해서 2026년 기점으로 해서 더욱더 수주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LNG 운반선에 대한 확대 흐름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2029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2028년까지는 슬롯이 다 찼다라고 해도 2029년 기점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2029년을 겨냥한 프로젝트 관련돼서 LNG 운반선들이 지금 한 20척 정도밖에 수주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수주가 한 100척이라고 했을 때 거기서 우리나라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거의 한 시장에서는 70-80%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주 관련된 이슈는 여전히 남아있고 최근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속도는 살짝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조선주들은 저는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는 볼만한 섹터라는 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이밍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지 질문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차장님, 오늘 기자재는 어떻습니까? 어느 쪽이 좋습니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묶어서 이야기 그냥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고점에서 후퇴하는 흐름들이 가속화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긍정적인 이야기 실적 시즌 앞두고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쪽 변동성 구간에서 매수하면서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가도 되는 타이밍 오후 맞습니까? 네, 저는 조선주가 좀 늦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방산주가 좀 더 빠른 것 같았는데 또 이번 주 들어오면서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반등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는 MRO 쪽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더 있었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LNG선 쪽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이 LNG와 관련돼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 수주 받은 물량을 따져보면 하나오션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오션이 7척을 수주를 했고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두 주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이상한데 이렇게 좀 수주를 했어요. 올해 들어와서도 좀 수주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면 하나오션을 필두로 해서 조선주들은 저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LNG 쪽에 대한 노후화된 선박에 대한 교체 시그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시장에서도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지만 엔진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력적일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전반적으로 LNG 발주량이 한 30척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80척 정도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 물량들을 우리나라가 다 가져올지 여부는 봐야겠지만 어쨌든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저가 수주의 물량들이 작년 3분기, 4분기 넘어오면서 전부 다 떨궈져 나갔거든요. 재무제표상으로.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실적이 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을 때마다 저는 모아가는 전략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펀더멘털 실적이 부각될 것이다 라는 점까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조선 중심으로 세 번째 키워드 봤고요. 계속해서 4위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도 대규모 이벤트 앞두고 있습니다. CES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면서 불을 뿜는 종목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데요. JP모건 헬스케어도 대거 참가하는 기업들 많습니다. 지금부터 볼만한 타이밍일까요? 가장 먼저 무게 있게 볼만한 종목 삼성 바이오로직스일지 이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대표님 항상 연설하면서 여기에서 나온 코멘트가 시장에서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오늘 보면 JP모건 쪽에서 260만 원까지 목표 주가 크게 국내보다 더 높이 상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전후 이벤트를 필두로 해서 조금 더 강화될까요? 아니면은 정말 중국 CDMO 기업 대비로 우수성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가는 게 맞을지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확인을 하지 않아도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거를 뺀다고 하더라도 4공장 같은 경우에는 올 가동이 될 수가 있고 또 5공장에 대한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매출 반영이 기대가 되는 시점이 2026년이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부분들만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런 생물보안법에 대한 수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더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더욱더 시너지 효과는 좋을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서 보는 부분들은 미국 공장에 대한 이제 인수 매출 뭐 이런 부분들 모멘텀들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도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꼭 이거를 확인하고 매수를 하자라는 관점보다는 지금도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 주당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접근성이 그렇게 쉬운 종목은 아니기는 하지만 결국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잘 또 버텨줘야지 그에 따른 뭐 CDMO 관련된 기업들의 시세도 또 잘 나오기도 하고 전반적인 바이오 분위기들을 또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도 업황에 대한 우호적인 부분들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최근에 또 새로운 또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 논의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저는 충분히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아주 메리트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기대하고 있는데 대표님 말씀해 주셨듯 주당 가격이 워낙 비싸죠. 그래서 조금 더 작은 종목 탄력성을 보고 있다면 비만 키워드를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빅딜이 성사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지금부터 모아가도 될까요? 이 행사는 12일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막을 하게 되는데요. 이재규 차장님 어떻습니까? 비만 치료제가 돌아가면서 강해요. 오늘은 올릭스가 강합니다. 역시 이 컨퍼런스에 참석을 한다라고 합니다. 로드맵 밝힌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떤 것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기업 중심으로는 현 구간이 메리트 있는 접근 구간일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제약바이오 괜찮아 보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좀 눌림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됐는데 장 후반부로 오면서 장 후반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종목별로 말씀해 주신 올릭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알테오젠이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4% 정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리가켄 바이오도 그렇고요. 뭐 신약과 관련돼서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도 견조한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셀트리온이 갑자기 좀
좀 올라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하면서 CDMO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미국의 정부의 정책의 흐름을 보면 바이오시밀러 기업들과 CDMO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원래 바이오시밀러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릴리 공장을 인수를 하면서 CDMO 쪽에 대한 사업도 진출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작년에 정말 많이 소외됐었던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매력적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저희도 같이 체크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실적에 대한 이야기 할 거고요. 그리고 한알령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세계와 오늘 삼양식품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서 이 부분 체크 먼저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은 대표님, 오늘 증권사 리포트 영향이 강하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실적 민감도가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까요? 신세계 강하고요. 삼양식품 그리고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물음표 붙으면서 하락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불안감이 실적에서 나오는 기업들은 지금이 어느 정도라도 정리할 타이밍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지금 유통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전에 실적 시즌, 3분기 실적 시즌에도 예상외로 실적이 좋게 다 잘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유통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소비 쿠폰을 풀고 그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좀 효과는 있었지만 지속성에 대해서는 아쉬웠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그때 중국인 단체 무비자 관광객들이 오면서 전반적으로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해줬고 그 부분이 또 플러스 요인이 돼서 중장기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을 다시 또 실적 시즌이 도래하면서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신세계를 필두로 해서 추세적인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단기적으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쳤지만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좀 실린 상승이 나온 가운데 단숨에 21선까지도 돌파를 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저 추세를 저는 전환을 확실히 했다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단기적인 탄력도를 보인다는 회복 능력을 보인다는 건 이 섹터에 대한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전에 고점까지도 한번 이번에는 돌파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충분히 보유 관점 유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중에 나온 속보 반영하면서 움직인 쪽에 있어서요. 한알령 테마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알령 해제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곧 실제 협의한다라는 멘트를 내놨습니다. 단계적으로 조금씩 원만하게 나아가면 될 것 같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특히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 중심으로 들썩이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 현재 시점입니다. 한국 화장품이 대표적으로 20% 넘게까지 강세가 나왔고요.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10%대 흐름을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장품 중심으로 한중 관계 개선 키워드가 된 종목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1시 반 넘어가는 구간에 나온 코멘트입니다. 이재규 차장님 대응 팁 주신다면요. 네, 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특히 뭐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괜찮은 기업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뭐 지금 모아가는 것은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알령 해제라든지 또 한일령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 나오는 내용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탄력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물음표가 붙어요. 그러니까 좀 탄력적인 종목군들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같은 기업들도 지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쪽에 좀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나는 그렇게 좀 정신없는 종목들, 바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뭐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뭐 최근에 엔터주도 한번 강하게 올라왔다가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긴 호흡으로 보신다면 매수하기에는 괜찮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재료를 가지고 움직임이 있는 쪽 그리고 변동성이 있는 쪽 고루 조명해봤습니다. 랭킹5와 같이 하실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지은 대표, 이재규 차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